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 입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티브로드 뉴스에서도 부정적인 지역 여론에 대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논란이 공문서 위조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시청이 과천시 의회로 보낸 공문입니다. 부시장 관사를 시장 관사로 전환한 날짜가 2018년 1월 9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문서를 들고 온 과천시청 회계과 직원은 2002년부터 없어진 시장 관사가 신계용 전 시장의 지시로 지난해 부활했다고 시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청 직원의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의원들이 신 전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현 시장의 관사 입주 논란을 덮기 위해 시청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년 동안 없었던 그런 1급 관사를 갑자기 지금 부활을 시켜서 하는 내용에서 정말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그 2급 관사를 1급 관사로 지금 지정을 했고 1급 관사를 만들기 위한 그 꼼수가 아니었나. 이에 대해 과천시청은 전혀 상반된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 관사의 전환일은 2019년 1월 9일이라며 공문서엔 실수로 2018년으로 표기한 것이고 직원이 시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타가 난 걸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하는 건 시장의 관사 입주 논란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사의 사용 시기를 은폐할 목적으로 했다거나 그거는 사실 터무니없는 상상인 것이고요. 지금 그런 사유로 그 감사원이라는 그 국가기관에다가 공익감사 청구를 과천시가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의회의 위상을 좀 실추시키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한편 무주택자인 시장이 관사에 입주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시장이 고가의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는 것에 대해 지역에선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산시는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공단 등 일부 지역은 안일한 행정으로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현장을 고발합니다. 안산 반월공단 안의 보도입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기 위한 차선까지 그려져 있지만 컨테이너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차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컨테이너 반대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를 위한 점자 보도 블럭을 따라가다 보면 컨테이너 벽과 마주치게 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점자 블록, 선형 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은 안전하게 다니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앞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식당이나 매점들을 설치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히거나 다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거는 하루속히 철거를 해야 되고. 컨테이너 안에는 에어컨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리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팀도 많지 않고 공단을 다 단속할 수 있을 만큼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안산 화정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지만 불법 주차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 한쪽 바퀴만 인도에 걸쳐 놓는 이른바 개구리 주차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들이 길게 주차돼 있고 모두 한쪽 바퀴를 인도에 걸치고 있는데요. 이 인도 폭이 좁아져 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보행 시야를 가리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죠. 애기들이 안 보이는데 키 높이가 있잖아요. 어린이 높이가. 눈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눈높이가 안 맞잖아요. 위험은 상당히 위험하죠. 상황이 이런데도 안산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시로 거기다 주차를 그렇게 하라고 해놓은 건데 그걸 단속을 하라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안산시.
하지만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당국이 나몰라라 하는 사이 도로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녹물 현상이 하루가 다르게 다른 지역으로 번지면서 혹시 우리 집도 그렇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적수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된 건지 권예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천과 서울에 이어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적수 현상이 나타나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걱정은 되지. 여기까지 올까봐. 괜히 샤워해야 되는데 가려우면 아마 이게 또 그물 때문에 그러나 싶은 생각 들고, 이거 공사하기 전에는 그 원수에서 녹물이 나오긴 했었거든. 근데 배관이 오래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썼지. 노후주택인 점을 감안해 임시방편으로 필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보통 되죠. 애기 휴가니까 그냥 맘카페 같은 데 검색해서 필터 업체 알아봐가지고 청소 같은 거 하고 필터 이제 뭐 수도관마다 설치해서 쓰고 있고 그 정도거든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녹물의 원인이 되는 것은 흔히 쇠파이프라 불리는 아연도 강간 때문입니다. 노후관 교체 주기는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 그중 아연도 강간의 사용 가능 횟수는 최대 10년입니다. 내구 연한도 짧고 녹이 잘 쓰는 아연도 강간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서 관 내부가 부식돼 녹물이 나온 겁니다. 수도관에 낀 찐득한 부식 물질이 평상시처럼 물이 흐를 땐 그대로 부착돼 있다 관을 교체하거나 갑작스럽게 수압이 높아지게 되면 떨어져 나가 적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 일부 지역에선 노후관 교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관을 교체할 때 단수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사가 끝난 뒤에 물을 틀게 되면 연결 통로 부분에 남아있던 녹이 빠져나와 녹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녹물이 제거될 때까지 수돗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문제가 되는 아연도 강간은 90년대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교체 공사를 위해 군포시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용인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건립이 중단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 수원시가 내부적으로 유치 검토에 들어갔고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한 차례 유치에 실패한 용인시도 아직 네이버와 명확히 정리된 것이 없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건립이 중단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용인 공세동 건립이 중단되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며 네이버 측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과 바로 인접한 수원시도 내부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유지를 포함해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 2곳을 파악해놓고 TF팀을 만들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수도권에 가까운 부분이 이제 장점이고요. 인력이죠. 인력 고용. 사실은 수원 밑으로 내려가서는 인력 고용이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유치에 실패한 용인시는 아직 네이버와 정확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이버가 보낸 공문 내용에도 사업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공세동 외 다른 부지 제안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문상으로 취하를 해야지. 일건서를 다 우리가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끝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데는 우리가 안선호군도 돼 있으니까 검토해봐라. 파주와 의정부, 인천, 경북, 강원, 부산시 등도 데이터센터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데이터센터를 바라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이버 본사와의 인접성, 또 연구원 출퇴근 등 교통 여건이 데이터센터 운영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분석입니다. 계속 이쪽으로 연락을 오세요. 지금 10군데 넘게 연락이 오셨어요. 데이터 센터에 관심이 있다, 유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부분이죠. 시기라든지 뭐 어느 위치라든지 이제 그거는 계속 내부 검토 중인 단계고요. 네이버는 여러 지자체에서 요청이 쇄도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각 지자체에 알려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 안성시의 시민회관 활용 방안이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방치된 지 3년, 새로운 활용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안성 시내 중앙에 위치한 옛 시민회관입니다. 안성맞춤 마터홀이 개관하면서 이곳 시민회관은 지난 2017년 4월 문을 닫았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자주 찾던 이곳은 3년 전부터 주차된 차량 외엔 이곳을 찾는 사람도 드뭅니다. 돌계단은 부서지고 벽이 허물어질까 봐 최근에는 무너진 방지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방치되는 건물과 부지가 주민들은 아깝기만 합니다. 내부 수레만 해가지고 뭐가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 주차가 막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난리인데 여긴 주차장도 좋겠다. 그거 하면 좋지요. 이처럼 오래도록 방치된 이유는 이 건물의 활용 방안을 두고 수차례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아트홀 건립 비용을 위해 매각을 결정됐다가 이를 반복하기를 수차례. 최근 안성시는 장애인 체육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생활 SOC 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안성시의회는 청소년 시설과 주차장을 쓰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장애인 체육센터는 접근성이 좋은지 등을 장애인들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리모델링도 검토했던 안성시는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생활 SOC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 같은 거는 사실 꼭 줘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나머지는 여기 다 찬성을 하는 건데 장애인 그 체육관에 대해서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원은 이미 국도비를 확보해 놓은 상황.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을 다시 내줘야 하기 때문에 빠른 계획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얼마 전 본 방송에서는 평택 시민 대부분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모르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혁신교육지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평택시와 교육지원청이 올해 혁신교육지구에 투입하는 예산은 92억 원 정도입니다. 평택시가 11억 4천만 원을, 평택교육지원청이 20억 원을 내 8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한 모두 17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평택시와 교육기관인 평택교육지원청과의 업무적인 연계성입니다. 따라서 평택시가 성인 위주의 평생학습과 함께 학교 교육에 대한 책무성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행정은 우리가 평생교육, 성인 중심의 어떤 교육을 담당했고 일반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이제 의식이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그 행정자치, 어떤 그 지자체에서도 아동 청소년 교육에 대한 강한 책무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평택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관심을 끌고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 지역 단위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학교와 연계하는 등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방향이겠죠.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여기에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뭐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택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시즌2가 진행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이 남자 청소년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백골 시신이 15세에서 17세 사이로 보이는 남성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를 최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남자 청소년들의 DNA와 대조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 탐문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백골 시신은 지난 6일 오전 오산시 내산미동의 한 야산 묘지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들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죠.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다소 늦게 찾아왔는데요. 장마 전선은 잠시 소강 상태지만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옅은 바람이 불고 며칠째 내리쬐던 햇볕 대신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장마 구름이 다가오면서 꿉꿉함도 더해졌던 하루. 확실히 며칠 전보다는 습해졌죠. 햇빛이 그렇게 뜨진 않아가지고 더운 거는 크게 못 느끼겠는데 좀 서늘해졌는데 대신 습도가 높아져서 많이 꿉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기 지역에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구름을 몰고 온 겁니다. 27일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를 기준으로 볼 때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진 이른바 지각장마. 제주부터 수도권까지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든 건 2007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는 토요일쯤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강수일수는 더 적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주변 하수구가 막혀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상습 침수 지역은 모래주머니를 준비하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화성 보통리 저수지가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대대적인 청소에 나서면서 인근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 보통리 저수지입니다. 지난 4월 쓰레기로 민원이 많았던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스티로폼과 술병 등 각종 쓰레기가 물길도 막았던 장소는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파이프와 철근 등 건축 폐자재가 버려졌던 곳도 청소가 된 모습입니다. 저수지 인근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쓰레기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를 좀 해가지고 깨끗해는 졌는데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좀 문제겠죠. 조금씩 또 그 이후에 청소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지저분해지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쓰레기 민원이 계속되면서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가 지난달 말 대대적인 청소에 들어간 겁니다. 저수지 인근이 전반적으로 깨끗해졌지만 쓰레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저수지를 방문한 이용객들이 여전히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곳 저곳에서 담배꽁초나 먹고 버린 음료수 캔 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주 3회 청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번 저수지 전체를 정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월수금으로 저로 이제 숫자로 청소 쓰레기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인원 부족으로 해서도 참 관리하기가 진짜 힘든 구역입니다. 화성시도 보통리 저수지 둘레길 관리와 청소 등 명목으로 농어촌공사에 연간 5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농어촌공사는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히는 한편 저수지 이용객들과 인근 상인들의 양심적인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평택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양돈 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취급하는 농가에 대해선 밀착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방역시설과 소독약품 등의 방역 활동도 지원합니다. 평택시는 이와 함께 방역교육과 불법 수입 축산물 단속도 펼치고 있습니다. 평택에는 현재 60개 농가에서 약 12만 4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공공화장실 몰래카메라 예방을 위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습니다. 오산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 점검단은 앞으로 오산역 환승센터와 오산 종합운동장 등 3곳의 특별관리 점검구역에서 몰래카메라 점검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활동은 주 3회 실시되며 몰카 점검과 함께 치안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민간 점검단의 활동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이어트 욕구가 샘솟는 계절, 군살 없는 몸매를 위해 운동을 시작한 분들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 효과를 높이는 트레이닝 웨어를 소개합니다. 트레이닝 웨어의 끝판왕인 컴프레션 웨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압박 기능성 의류라는 뜻인데요. 근육을 압박해 혈액순환을 돕고 부상을 방지하는 최첨단 기능성 운동복입니다. 브랜드별, 소재별로 정말 많은 컴프레션 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운동 성향과 몸에 잘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운동할 때 옷만큼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운동화. 그런데 러닝화와 트레이닝화의 차이점은 뭘까요? 트레이닝화는 운동에 적합한 신발로 자세도 잡아주는 특징이 있고요. 러닝화는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메쉬 소재입니다. 운동화를 선택할 때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쿠션 기능이 있는지, 유연한지, 뒤꿈치를 잘 감싸주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편안한 멋으로 일상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트레이닝 웨어. 잘만 입으면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똑똑한 아이템. 올 여름 트레이닝 웨어 하나로 나의 피지컬을 높여보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